서울의 한 백화점에 불청객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네네네. 와. 고객 상담실 직원에게 대뜸 욕설을 내뱉은 뒤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맨발의 여성. 야, 지금 니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래도 지금 다 공무 서면으로 얘기하는데 어디서 전화해? 그래도 서면으로 하는데 니가 뭔데 전화해? 내가 알바생 비유까지 해서 내돈 내? 1,000만 원도 내면 돈 없어? 진짜. 내 돈을 내가 맘대로 쓰지도 못하냐며 직원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처음에는 이거를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잡고 있는 사이에 이거 이제 쓰러뜨리고 저거 쓰러뜨리고 저거 쓰러뜨리고 저기 있는 신발을 손으로 다 밀고 매장을 이제 좀 아수라장을 만들고 가신 거죠. 진열대를 넘어뜨려서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들어 눕기까지 한 여성. 그녀의 정체는 이 매장의 손님 진 씨였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11월 말경에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하시고요. 1월 달 9일 날 월요일 날이죠. 그 전에 맞춰갔던 신발이 장식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걸음을 걸으면 이 장식들끼리 부딪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발 한번 가지고 내방을 해주시면 제가 뭔가 조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이 신발을 들고 와서 맡겨야 되는데 신고 오셔서 이 신발을 주고 갈 테니 새 신발을 달라. 그리고 나중에 반납을 하겠다. 구두를 수선할 동안 새 신발을 대여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진 씨. 매장 측에서 거절하자 그녀는 이번엔 다른 지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저희 매장에 구매를 하신 분이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심하게 저한테 욕을 하시고 끊고 나서 직접 매장에 오신 거예요. 진 씨는 한참 동안 분노를 쏟아내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또 다른 구두 매장도 있습니다. 어이한테 이제 발이 불편해서 못 신겠다, 취소를 해달라 이런 고객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우리 직원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분 변호사다, 이제 이거 짝퉁을 팔았다, 뭐 여기 촬영을 하겠다. 이거 끝났어. 이거 넘겨줄 수 없어요. 이 증거품 다 가져가고 해외 직수입 어디서 제조했고 어디서 수입했고. 아 짝퉁이야. 아니 어디 백화점에서 짝퉁을 파냐? 쪽팔린다. 자신을 한 고객의 변호사라 소개한 진 씨가 백화점에서 모조품을 판다며 소란을 피우고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춤을 팔았네 말인데 저희는 그 수입 필증서도 다 있고 일본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불량인 것도 아니고 그 고객님은 와서 이제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시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우리는 엄청 황당했죠. 나중에 가시고 나서 명함을 보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 그게 유튜버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진 씨는 온라인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상황 역시 당당히 그녀의 채널에 게시됐고 해당 영상들은 모두 짧은 기간 동안 27만 회 이상 검색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는 아닌데 본인이 촬영해서 이제 막 유튜브를 올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혹시 진 씨는 채널의 유명세를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상황을 만든 걸까요? 우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진 씨와 어렵게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SBS예요.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딱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소동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본을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리본 뒤에를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게 한 상해가 전치 2주 정도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백화점 측에 얘기를 했더니 팀장이 내가 요거를 뭐 줄이든 자르든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다. 뭐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구두 장식 때문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 씨.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답니다. 바람에 가는데 이 팀장이 쉬는 날이고 알바생이 일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 갑자기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뭐 이거나 이게 왜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리본 절대 문제 없다고 좀 약간 이랬어요. 니네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 팀장이 출근을 하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니네가 아직 심각한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얘네가 서면으로 아직까지 답이 없길래 가갖고 그걸 다 때려 부신 거야. 아니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랄까 저한테는 이런 게 그냥 기본타? 큰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백화점 건 같은 경우는 일도 아니죠 뭐. 그 유튜브 올리신 거 보니까 사업체 해가지고 막 경찰 오고 막 좀 소동이 좀 있었던데 뭐요? 너무 많아갖고 뭘지 몰라. 그게 약간 일기처럼 올리는 거라 내가 까먹을까봐 뭔지 알죠? 다툼과 갈등이 일상이라는 그녀는 싸움의 진짜 이유에 대해선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뵙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희? 좋아요. 만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는 안 되고 한 일주일 전 지금 부가세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바빠갖고 1월 달에 시간 내기는 일정이 빡빡해 직접 만날 수는 없다며 전화를 끊은 진 씨.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때로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진 씨.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히스테리 부리듯이 뒤엎는 게 아니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니네보다 가장 내가 위인 사람인데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신분제사일 때 본인은 왕이고 일반인들은 평민도 아니고 거의 뭐 그 아래 노비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실제로 믿습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린 전문가의 조언을 전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개인 방송에 영상도 올리지 않은 채 잠적 중인 진 씨. 현재 백화점 난동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녀를 영업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로 합의 볼 생각은 없고요. 재물 손괴죄부터 해서 영업방해죄, 변호사랑 계속 얘기는 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일 허용될 수 있는 거는 다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상규 씨는 한 가지 황당한 일을 더 겪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하고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다가 매장에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거 당 떨어졌을 테니까 먹으라고. 저는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건가?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더라고요. 까다롭고 꼼꼼하게 고른 국산 재료만을 사용해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만든다는 부부. 그 마음이 통한 걸까? 여태 먹어본 함박스테이크 포함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맛집 정말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장사 오래오래 해주셔야 합니다. 짠! 손님들은 배달 어플에서 늘 별 5개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란 베이컨 다 타고 너무 매워요. 저보다 요리 못하시네. 네, 그거 맞아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항상 나가는 거고 확인을 하고 나간다. 여기가 탔다는 요 밑에 이런데. 도시락 밥 위에 얹은 달걀 프라이가 다 탔다며 항의글을 적어 올렸다는 한 손님. 김 씨 부부는 행여 음식에 실수가 있었나 살폈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상하는 사람이 음식에 약간 자존심 같은 게 있는데 평가를 줄 수가 없죠. 그거는 받으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별점 1개와 함께 적힌 냉혹한 평가는 김 씨 부부의 가게에 크나큰 낙인을 남겼습니다. 열흘간 매장을 찾는 손님도 주문을 하는 손님도 뚝 끊겨버린 겁니다. 별점 하나를 남기고 떠난 유별난 그 손님은 사장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느끼하고 맛이 없고 맵고 고기가 딱딱하지 아니면 뭐 식었다든지. 치킨 한 마리 양이 적다고. 장문의 신랄한 평가와 함께 별점 1개를 남기고 있다는 깐깐한 손님. 확인된 것만 해도 20여 곳의 식당에 불만을 쏟아낸 손님의 아이디는 모두 같습니다. 직화. 말 그대로 불에 직접 가열해 불맛을 내는 직화구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한 뒤 음식이 타서 먹을 수 없다며 별점 1개를 남겼다는 손님. 때로는 밥이 질어서, 때로는 밥이 꼬들해서 최저점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맛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까닭에 손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려 했다는 사장님. 하지만 그 손님의 주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이했다고 합니다. 빨간 음식을 했을 때는 맵지 않게라는 요청사항이 중간에 있었는데 고기 구이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타지 않게. 요청사항이 항상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 한 8번 와서 온 것 같아요.
전날 출근하는데도 계속 들어와요. 요청 사항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밥은 질지도 꼬들하지도 않아야 하며 음식은 간이 잘 맞아야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선 안 될 것이며 반찬과 소스는 많이 담아야 하지만 절대 세어서는 안 되고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식어서도 안 되며 출발 전 포장한 상태와 배달 완료 인증 사진까지 전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손님이 배달 어플의 식당 중에서 한 달 이내 개업해 리뷰 수가 적은 신생 가게들을 노리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가게로.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환불을 원하신다. 받자마자 이분이 이번에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그렇고 어떻게 환불을 요구를 하셨냐면 음식 회수 없이. 음식 회수 없이? 네, 음식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환불을 요청한다. 리뷰는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올렸을 거예요. 제가 환불 안 된다고 하니까. 환불을 해주지 않자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와 영업이 마비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라이더스예요. 네. 고객님께서 음식 좀 사줬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스입니다. 네. 고객님 취소 요청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전화 3번째 받고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강력하게 좀 주문 취소 요청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거 안 되는데요. 음식을 먹고도 환불을 받은 손님은 공짜 밥을 먹으려는 악성 민원인이었던 걸까요? 그 손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저희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근데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불 요청을 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딸을 시켜서 제가 안 시켜서 모르는데요. 누가 시켰다고요? 아이고. 연사 들리니까 서로. 이웃들을 의식했는지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는 중년 여성. 그녀는 환불을 받은 게 자신의 딸이라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따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병원에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앉아 안 왔어요. 그 뭐 직장 생활 한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지. 그 병원에 있은 지는. 근데 20년? 20년? 그때 따님이 네. 아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별점을 하나씩 주는 거는 이거 요새 안 가봐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안 다신다고요? 네. 2, 3일 전에도 이렇게 다셨던데. 굳게 입을 닫은 채 침묵하는 딸. 우리는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쓴 장문의 악성 리뷰를 보여주고 그 이유를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좀 또다시 묵묵부답인 딸을 대신해 이번엔 어머니가 답을 합니다. 환불 요청을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예. 보편적으로 고기가 뭐 타든지 예. 뭐 이런 식의 음식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몇 건이나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럼 이 리뷰 다신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신 거예요?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였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음식의 맛을 냉철히 평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진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음식이 탄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반찬이잖아요, 지금요. 반찬이 매번 없는 식당이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찬도 보면은 꼭 이렇게 딴집을 시켜도 마찬가지고 왜 오는 반찬이 오뎅, 오징어 젓갈 그게 끝이야. 아니면 계란말이. 딱 그런 음식들이야. 이분들 직접 다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이거는 반찬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거의 사서 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가진 쌀로 해요. 네. 고춧가루도 다 우리 국산이에요. 네,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호프집 김씨 부부가 분명 어딘가에서 반찬을 사들여 온 뒤 판매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요구하시고 음식 회수 없이 환불 요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손톱에 뭐가 묻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켜 드시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직접 해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밥을 안 먹는 근데 따님이 할 수 있죠. 네? 한 시켜보지 않아서 무슨 설거지도 안 해. 한 번도요?
여태까지? 지난 여름부터 어머니는 몸이 아파 주방 일을 할 수 없고 딸은 요리 실력이 없어 입에 맞지 않는 배달 음식을 억지로 시켜 먹었다는 두 사람. 내가 다 댓글은 탈진한다 그랬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에서 안 시키면 되지. 앞으로요 음식 안 시키고 그런 거 안 달게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사과를 해. 환불 요청한 거는. 너는 안 먹어도 나는 다 먹었으니까 사과는 해야지. 아니 내가 왜 환불 요청한 거를 왜 사과를 해? 거기에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환불 요청한 거지. 이제 앞으로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악성 리뷰와 항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에겐 끝까지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은 두 사람은 앞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성아 씨가 몰던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한 남자가 뒤늦게 버스에 오르다가 순간 문틈에 끼어버린 건데요. 올라오시는데 아파 죽겠다는 상황에서 무릎 아파 죽겠다고. 저도 이제 당황했죠. 들어 이제 한 달 겨우 한 달 됐는데 이 사람이 무릎 만지면서 난 지금 약값도 없고 파스 발로 돈도 없다고 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버스에서 내릴 생각도 않고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남자. 하지만 이분이 안 내리니까 저도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질나나 봐. 이제 나랑 둘이 해결하면 될 일 같다가 다 필요 없다고 내려달라고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인터뷰 중인 우리 곁에 또 다른 기사가 다가옵니다. 사진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나는 그 사람 못 잊을 수가 없죠. 이제 가 출발하려는데 팔이 딱 끼어더니 손이 아프다고 그냥 돈 달라고. 자관 1시간을 제가 그 사람한테 시달림을 받았어. 주머니에 14,000원인가 1,000원짜리까지 나 이거 탈탈 털었다. 이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그 받고서 내 빼더라고. 알고 보니 남자는 이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했는데요. 배랑단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한날 때 그냥 달려들죠. 기사들한테는 경계 대상인 거지. 버스만 탔다 하면 출입문에 몸이 낀다는 불운한 남자. 그는 최근 한 달 새 3번이나 사고를 겪었다는데요. 기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남자가 그저 황당하답니다. 이게 밀리지도 않는데 다치겠어요. 네, 문이 안 닫히네요. 안 다치죠. 이렇게 압이 약해요. 그래. 저기서 다 뻥이죠, 뻥. 그냥 닿지도 않는데 이게 뭐, 아유. 버스 출입문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답니다. 모든 게 합의금을 노린 남자의 연기라는 건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도 수상한 승객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다니더라고요. 뭐 방콕에서 나타나고 뭐 여기저기 오면 여기 있었을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가면은 없어졌고. 수십 대의 버스와 노선을 갈아타며 여기저기 움직인다는 남자.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모습을 감춘 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수빈아, 떴다. 지금 그 금곡동 구정점 쪽에 있대.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우린 곧장 제보를 받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요. 안 보이는 것 같아. 불과 20분 만에 또 사라진 남자.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런데 남자에 대한 단서를 찾은 건 뜻밖에도 뉴스 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버스 문틈에 손을 넣습니다. 38살 한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6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11년 전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버스 기사들에게 현금을 갈취했던 38살의 한 씨. 서울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그가 우리가 찾는 남양주 사건의 남자와 쏙 빼닮은 건데요. 닫히는 버스 문에 또 부딪힌 한 씨. 버스 기사가 알아보고 잡으려 하자 냅다 주행량을 칩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우린 과거 서울 노원구에서 한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버스 기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일대를 누비는 남자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예,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그놈이에요, 그놈. 이렇게 늙어버렸나? 우리가 찾는 남자가 바로 한 씨라는 겁니다. 1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와의 만남은 생생하다고 합니다. 이놈 버스 기사한테만 범죄를 저리니까 지 내릴 속에는 인상이 백해 있어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아서 경찰서에서 각 마을버스를 돌아다니면서 수배 전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A4용지에다가 그 사람 택시가 붙여놨어요. 한 번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얼굴이라는 한 씨는 2008년부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도권 일대를 자신의 범행 무대로 삼았던 그는 지난 2015년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0년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게 재작년 2022년 1월이에요, 1월. 광주경찰서에서 신고를 했죠. 타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소하기가 무섭게 다시 손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그가 이번엔 남양주행 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무려 17년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남자. 그는 왜 악행을 반복하는 걸까? 사건엔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입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적게는 한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 피해자 예상을 한 100명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직접 이제 발로 뛰어가지고 기사님들 상대로 피해자 확보하려고 막 전단지 뿌리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신고량보다 훨씬 적었어. 왜 신고를 망설였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사님들이. 수사 관계자 역시 그를 주목하고 있지만 되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린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성남이에요. 저도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님들이 이렇게 개인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좀 쉬쉬하세요. 중상사고 같은 거 한 번 잘못 나면은 바로 면허가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사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본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만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계속 같은 수법으로 몇 번씩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기록이 남잖아요. 경력증명서에. 내가 운전 잘못해서 손님 다치겠다.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경상이면 경상 나오면 그게 아직도 띄우면 나와요. 회사 몰래 그냥 돈 10만 원이라도 찔러주는 게 낫지. 괜히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 골치 아프다고. 다 기사가 책임져야 돼. 이게 밥줄이 아닙니까? 뭐 잘못되면은 또 퇴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는 한 씨의 범행을 끝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고 굉장히 지속적인 범죄고 또 수법도 같고 그리고 죄질이 아주 안 좋죠. 5년까지도 이제 형선고는 가능한 사안이고 미수도 처벌 가능합니다. 미수도 엄연한 범죄고요. 이 사람의 이제 정확한 처벌 그리고 피해가 계속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